세 번째 주제의 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충제에서 화학농약하고 유기농 자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화학농약은 효과가 좋고 유기농 자재는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뭐 화학농약은 싸고 유기농 자재는 비싸다 뭐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건데, 화학농약이 효과가 좋다 이 얘기는 또 사실 아니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실험실 안에서 유기농 목록 공시를 받은 살충제와 화학농약을 가지고 방제가에 실험을 했을 때 오히려 화학농약보다 방제가가 훨씬 잘 나오는 유기농 자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화학농약은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유기농 자재는 아무 떨어지느냐를 말씀을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지속성이 없어요. 네. 유기농 자재는 무조건 맞아야만 죽어요. 벌레에 보통 유기농 자재들이 다 오일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벌레가 이렇게 있으면 벌레를 이렇게 도포를 해갖고 벌레가 숨을 못 쉬게 해서 죽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고삼이나 백두온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같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포를 해서 죽여야 되니까 안 맞으면 안 죽어요. 근데 이 나무에 있는 거를, 나무를 완전히 담갔다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살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맞고 안 죽은 애들이 남아서 성충이 돼서 알을 까고, 예. 또 오늘 쳐놨는데 오늘 쳐서 죽은 애들이 많은데 저 바깥에서 또 다른 벌레가 들어와서 알을 까고, 그러면은 내가 치긴 쳐서 죽긴 죽은 것 같은데 왜 또 벌레가 있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화학농약은 섭식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이 잎을 먹으면 죽으니까 쳐놓고 당장 맞아서 안 죽더라도 얘들이 먹고 나서 한참 있다 또 죽으면 지속성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쳐놓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비가 안 오면 묻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유기농 자재가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속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벌레들을 막지 못해서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며칠 전에 약을 쳤는데 계속 벌레가 바글바글 하면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살균제보다 살충제가 훨씬 비쌉니다. 네, 유기농 자재에서. 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요, 저도 방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가끔 저희 농장으로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해놓으니까 저거는 효과도 별로 없는데 왜 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효과가 없는데 왜 해놔가 아니라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냥 다 했어요.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네. 모든 노력을 전부 다 기울였어요. 네. 일단 박승민 유기농 기술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승민 선생님의 생명농업 밴드라던가 아니면 출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막걸리 트랩, 끈끈이 트랩, 노린재 트랩, 교미교란제, 해충 포획기, 이런 것들이 다 적혀있는데 효과가 조금밖에 없어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기상 벌레 박사님도 계시는데 그분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해놨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걸리 트랩도 만들어서 과원 안쪽에다가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밭 테두리, 내 밭 안으로는 벌레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막걸리 트랩으로 들어가서 밭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어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모든 트랩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밭 안쪽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밭 바깥에 설치돼야 돼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밭 안쪽에 설치를 하시죠. 밭 안에 있는 걸 잡아야 된다고. 네. 친환경은 밭 바깥쪽으로 모든 걸 다 설치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막걸리 트랩도 마찬가지고 끈끈이 트랩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 노린재 트랩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밭 바깥쪽으로 만드셔야 되고, 이 노린재 트랩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건데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썩덕 노린재가 있고 그 개미, 톱다리 개미열이 노린재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페로몬이 달라요. 근데 그 노린재 트랩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그 페로몬 트랩을 하나를 주고 그 두 개의 페로몬을 같이 줘요. 그러면 농가들은 모르니까 이 두 개의 페로몬을 같이 집어넣어요.
근데 사과를 심하게 가해하는 노린재는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가 아니라 썩떡 노린재거든요. 예, 갈색 무늬 노린재나 썩떡 노린재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넣으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만 잔뜩 들어가고 썩떡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노린재 트랩은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놔야 돼요.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페로몬 냄새가 훨씬 강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넣으면 그 썩떡은 냄새를 맡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따로따로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 안쪽으로. 예, 차라리 톱다리를 쓰지 마시고 썩떡만 넣으셔도 돼요. 예, 톱다리는 그렇게까지 사과에 큰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두 가지를 꼭 분리하셔서 넣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힌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악의 효율이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친환경을 하면서 처음에는 살균 쪽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기술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농가들끼리도 계속 토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살균 쪽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 정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살충에 대한 건 답을 잘 모르겠는데 예,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살충 쪽도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때까지 버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린재에 대해서 요거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충 포획기는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나 사과 농사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사과에 유해한 사과한테 해를 끼치는 해충들은 해충 포획기 잘 들어가지 않는다. 복숭아 순나방이나 뭐 그런 것들. 근데 친환경을 하다 보면 벌레는 사과를 다 해쳐요. 사실 그 밤나방이나 이런 것들도 사과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관행에서는 약을 치면은 밤나방이 거의 밭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유기농을 하다 보면 밤나방이 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과를 갉아먹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충 포획기를 저는 밭 테두리 쪽으로 36개를 지금 설치해 놨는데 그쪽으로 온갖 나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 중에서 사과를 가해하지 않는 벌레는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생각에 유화등도 하실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미교란제 꼭 거셔야 되고 그리고 독초액 추출하여 사용한다고 하는 건 집에서 자가제조로 만드는 독초액은 효과가 떨어져요. 예. 근데 유기농 자재 한 번 살라 그러면은 뭐 한 번 치는데 5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방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목록 공시된 유기농 자재를 살충제를 구입을 하셔서 살포를 하시고 그 전에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나는 방제를 좀 해야겠다 싶을 때는 예, 독초액을 집에서 추출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효과는 진짜 좋은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은행을 이만큼 주술라 그러면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내지 뭐 몇 번 쓰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니까 은행을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백두홍, 할미꽃 뿌리라든가 아니면 고삼 이 두 가지를 이제 열탕 추출을 해서 물에 끓여갖고 이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장목반 분들께서 비용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진공 저온 추출기라는 그런 독초액을 추출하는 그 기계를 샀거든요. 그게 원리가 뭐냐면 열탕 추출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 게 이 팔팔팔팔 끓이잖아요. 추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안에 있는 벌레를 죽이는 성분 자체가 그 뜨거운 열에 파괴가 많이 돼서 정작 뿌렸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진공저온 추출기는 이 통 상태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예, 진공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한 50도? 40도에서 50도만 돼도 물이 막 활활 끓어요 안에서.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는 농가들한테 제가 만들어서 지금 배분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살충을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린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콩을 식재하는 농가가 옆에 없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노린재가 콩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콩이 딱딱해지는 시기가 딱 되잖아요. 10월 달쯤 돼갖고 말라서 그러면 그 노린재들이 전부 사과로 넘어와요. 콩에 빨대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딱딱해져서. 그러면은 그래서 10월 달쯤 노린재 때문에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옆 밭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서 콩을 안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린재 트랩으로 잡아서 밀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노린재가 싫어하는 냄새나는 자재로 노린재를 쫓아야 되는데 시판되는 자재에서 노린재를 죽일 수 있다거나 쫓을 수 있다거나 하는 자재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박주혁 선생님께서 이걸 만드신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포도당 숙성액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 놓으셨고요. 노린재를 쫓는데 효과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 강의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 해충기피제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노린재를 괜찮게 쫓고 있습니다. 포도당 5kg, 유기산 5kg, 유한 500g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요. 이것과 함께 총량, 물량이 20리터가 되게끔 만들어서 수온 35도에서 약간 미지근한 물 정도로 24시간 동안 교반을 뭐 수중 모터라던가 아니면 기폭이라던가 이걸로 교반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뜨거운 물로 하시면 좋은데 그냥 모터 좀 센 걸로 돌리다 보면 안에서 열이 나요.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리터가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그냥 500리터에 20리터 집어넣고 그냥 살포하시면 돼요. 이거를 살포하면 뭔가 약간 탄 냄새 같은 살짝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가 벌레가 싫어하는 그런 냄새라고 해요. 탄 냄새가. 그렇게 해서 치시면 되고 이거 치실 때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만들다 보면 번거롭지 않은데 처음 만들다 보면 좀 약간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근데 내 농장에 뭐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500리터짜리 8차 4000리터를 지금 치는데 그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경우는 4000리터를 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냄새만 풍겨서 안 오게끔 만드는 거라 1000리터 가지고 끝내요. 그냥 나무에 냄새 묻힌다고 생각하고 그냥 휙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 중에 유한이나 포도당 같은 경우는 그냥 구입을 하시면 되고 유기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현미식초로 대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 노바코리아라는 아까 이온수나 싱싱이 만드는 회사에서 그 만드는 유기산이라는 그 이름의 자재가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산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염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질산도 있고 뭐 과산화수소도 산성이고 식초도 있고 빙초산도 있는데 이 염산, 황산, 질산을 손에다가 이렇게 묻혔을 때는 당연히 손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과산화수소도 공업용 35%짜리는 묻으면은 손이 다 타버려요. 그 산소가 막 날아가면서 물론 원리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빙초산 같은 경우도 손에 묻으면 손이 벗겨져요. 근데 이 유기산 판매하는 유기산 같은 경우는 pH를 제가 측정해 봤을 때 pH가 1.0이 나오는데 손에 묻거나 어디에 묻어도 피부를 가해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거의 분해시키지 않는 형태의 유기산이라서 저는 이걸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식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단백질을 막 엄청나게 막 급하게 분해시키지는 않지만 pH가 3.0에서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사용하시게 되면 식초량을 조금 늘려주시고 일단 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식초를 사용하셔서 한번 만들어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노바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유기산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어떤 게 더 효과가 괜찮나라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기산 가격이 5리터에 5만 원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차 치는데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재료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부분은 다 이제 정리를 했고요. 끝을 냈고요. 2020년도가 7월달, 8월달 날씨가 너무 이상해갖고 농가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뭐 대부분 사과농가들 마찬가지겠지만 6월달에는 화상병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다가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서 사실 토론을 하는 자리가 훨씬 더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지금 저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2021년에는 올해처럼 날씨가 이상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정 예쁘게 잘 하면서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 내년에는 꼭 얼굴 보고 토론하고 저도 다른 농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홍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